제 느낌이나 또 저희 각오부터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겉에서 보면 표시는 안 나겠지만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서 제가 의장이 되고 나서 그 순간은 좀 일단 그 순간 의장이 당선됐다고 확정되는 순간은 기분이 좋긴 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바로 당선 소감을 하라고 할 때 바로 올라가서 근거 없이 얘기했지만 딱 섰는데 그 순간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생각났던 거는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시민들의 그 어려운 일상이 바로 떠올랐고요. 저한테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의회 가면 제발 좀 이거 해달라, 이거 해달라는 얘기 중에 다 공통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 문제 좀 어떻게 뭐라도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그 소리가 그대로 지금 당선돼서 딱 단단히 섰는데 그 얘기가 굉장히 오더라고요. 정말 무겁게 이제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바로는 기억하시는 분은 하겠지만 제가 당선돼서 저의 영광이긴 하지만 저보다는 의원님들을 더 앞세우겠다. 의원님들 밑에서 제가 열심히 같이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이후로는 그 의원님들은 또 의원님이 빛나기보다는 시민이 빛나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거기에 많은 걸 합쳐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은 민생이 가장 앞에 둬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또 그 민생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인데 정치의 뜻은 거기 아니겠습니까? 시민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의 뜻일 텐데요.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서 안전한 곳에서 그래서 그 안전과 민생을 저희 의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의회에 가장 모토로 삼고 그래서 시민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의정부도 시민의 일상 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정하게 됐고요. 저 일상 안에는 모든 게 들어있죠. 안전 문제도 들어있고 생계 문제도 들어있고 삶의 문제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당장 지난 북이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인수위 과정에서 거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긴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갖고는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월 1일 이후로는 이제는 오롯이 우리 책임이다. 지난 정부 자꾸 요구를 해봐야 될 일도 아니고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민주당 정부, 민주당의 허태정, 민주당의 조성실의 몫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기존의 방식대로 어떤 그 틀에 박힌 아니면 의원으로서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거기로 초점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더 여기 국민들 삶 속에 천착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의원들하고 오늘도 의원총회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에서 벗어나지 말자. 그거 놓치는 즉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다는 얘기 말씀하고 그랬어요. 계속 그런 활동을 계속 하겠다는 다짐을 가졌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자리가 좀 사실은 일찍 좀 가졌어야 되는데 늦은 거는 일단 의회 회기를 일단 한번 좀 원래 회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회기가 끝난 다음에 기자님들 뵙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회기 끝나는 그 과정 안에 이제 내부 정비도 인사 문제들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정비를 좀 해야 돼서 그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요. 의회 회기 끝났는데 바로 모든 건 또 그렇습니다. 제가 민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생 탐방을 먼저 하다 해서 제가 재래시장하고 어제 소방청까지 먼저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신문사 방송국 뭐 이런 쭉 언론 기관들 인사하는 다니는 거 있고요. 그 틈새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자리 만들게 됐습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우선 급했던 게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고 그 정도 시작은 이것까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질문 좀. 보신장 담당관 네. 대해서 좀 기초가 많이 있었고 네. 의장께서도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 우리 이제 교육청과 그런 관계 설정 그리고 기본 여성교육관의 교권 담당을 어떻게 하시게 되신 입장이 있습니다. 그 교권보호 담당관 그 문제를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논의하는 것보다도 저는 교육에 제가 얘기했으니 뭐가 좀 진행되는 걸로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고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게 컸습니다. 그 전에 상임위에 와서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루가 이틀 지나서 또 본청에 가서는 시행세칙하고 다시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갑자기 이거 다시 따져 물어야 되겠다 그래서 원포인트 상임위 다시 열었던 거잖아요. 이미 상임위가 끝났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되게 발언을 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의회라는 기구를 정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할 수, 내가 처음 봤어요.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건 처음 봤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충분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청들은 그런 거 생략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도대체 이거는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 상황만 가지고선 이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한 거를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이 긴장 관계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대로 하겠죠. 지금 의원님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왜 도대체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알기를 뭘로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고 의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하고 쉽게 행동하시면 안 된다. 이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붙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네. 교육청에서 시행규칙 고지일자 강행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시행규칙이다 보니까 조례가 아니다 보니까 의회에서 제동 걸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건 없죠.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실 건지 아니 다른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라든지 의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이나 역할이 굉장히 많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세칙이 한다는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쪽 기관에서 책임지는 문제,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거를 저희가 시행세칙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그건 못하겠고. 다만 그거와 관련된 우리가 예산 시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에 관련된 조직 시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할 수 있겠죠. 그걸 거기에서 저희들의 역할을 좀 거기에 견제할 수 있으면 그걸 견제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원포인트